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거 우리 거야. 대통령 다음에 순위 서열 2위, 국회의장도 우리 거,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내 거, 모두 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22대 국회의 상위위원장들 싹쓸이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? 나쁜 짓이죠. 아니 이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왔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과 균형 차원이죠. 야당에 그렇죠. 이제 법사위원장을 주기 시작했고 이게 전통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죠. 불문법, 네. 관습. 그러면 네. 야당에게 그러니까 제1여당이 국무총리가 아니죠. 그 국회의장을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에게 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거 이거예요. 민주당은 왜 그렇게 맨날 김대중 정신, 노무현 정신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. 원래 그 사람들이 네, 말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좀 달라요. 지금 이 네.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놓고 간판으로만 쓰고 있지 이 밑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다. 이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좋았던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. 네,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전통이 깨진 게 언제냐? 지난 21대 국회입니다. 네, 그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지난 민주당에서 180 거대 야당이 됐을 때 갑자기 이런 생떼를 쓰죠. 야, 법사위원장 못 주겠어. 야. 예, 법사위원장 못 주겠다. 왜 못 주겠냐? 했더니 우리가 법안 통과시킬 때 니네들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. 미래통합당 니네들이 계속 사사건건 발목 걸 거 아니야? 하면서 지금 법사위원장 갖고 가는 겁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근데 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간 적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없었냐? 있었습니다. 한 번. 있었죠. 예.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을 줬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나오는 네. 것이 법사위원장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 내놔라. 네.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, 그렇죠. 그래서 그게 바로 국회 협치다는데 지들은 총선 민심이 민주당에 다 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항복해 말만 협치하자 만나자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지들이 다수당이면서 지들이 모두 다 몽땅 내 거다라고 하는 무슨 지들한테 무슨 뭐 살인 면허라도 줬습니까? 지들이 007입니까? 실제 지금 총 득표수 차이에서는 5%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? 이른바 소선거구제에 따른 패악의 극치가 바로 이런 상황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뭔가 했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재인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폭삭 망하니까 다시 정권을 국민이 좌파에서 우파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? 그런 상황에서 말로만 협치고 집권은 내 거는 다 내 거고 네 거도 다 내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?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.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? 그럼 법사위의 모든 상임위의 안건들이 일단 법사위를 거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여기서 법안 자구 그렇죠. 심사권. 네, 그럼 이 법안 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원회 중에서 상황이다. 그 권력이 독점되어 있다.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상원이다. 네.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이제 하죠. 뭐 미국으로 상하원 따지면 굳이 따지면 상원이다. 네. 뭐 이런 권력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2야당에 주는 겁니다. 국회 균형을 잡는 거예요. 여당 마음대로 법 통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 끝나자마자 외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. 특검, 탄핵. 법사위원장 갖고 와서 더 빨리 치려고 그거 하려고 겁니다. 하는 거죠. 네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. 그 이상 이하도 네. 아니에요. 딱 목적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쌍특검 빨리 밀어붙이고 우리가 특검 시키고 싶은 거 다 밀어붙이고 탄핵하고 싶은 것들 안건 다 올리고 이게 딱 목적인 겁니다. 이게 딱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다 빠른 어차피 이 친구들 패스트트랙 붙여서 다 통과시킬 거예요. 그렇죠. 네, 패스트트랙 시켜서 다 통과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까지 장악해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홍익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내대표죠. 법사위, 운영위 꼭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. 국회의원 운영위는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하고 국정원 이런 데 관여하는 데죠.
그거는 전통적으로 여당한테 위원장을 준단 말이에요. 그때 그것도 다 가져가겠대. 그게 총선 민심이라고 하고 있고 정청래하고 우리 고민이 별로 없는 곰인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 절대 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김태년이도 국회 상임위 한 당이 싹 다 가져가도 된다. 이런 똥배짱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상황.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, 이 사람들이? 자, 민주당이 민의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우리가 상임위를 다 차지해서 우리가 법안 멋대로 주물러 볼게라고 얘기한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부터 벌써 민생은 안중에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. 자,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올려요. 그래서 행정부에 부담을 줘요. 이거 막으라고 있는 게 거부권이고 제2요구권이죠. 그러니까 거부권인 거예요, 대통령이. 그럼 결국에는 지금 21대 국회처럼 자, 말도 안 되는 법안 올리고 또 여기 거부권 유도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안 올리고 거부권 유도하고 이거 지금 3년 하자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이거 3년 하자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국정 발목 잡기. 그렇죠.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런 개혁 과제를 완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민주당 입장에서. 정권이 못 가져오니까.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면 안 되는 안 거예요. 돼.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를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민생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민생 현안 그렇죠. 문제들을. 개혁 성공되면 안 돼. 지금 이게 그냥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.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든 말든 끝까지 윤석열 정부 하는 것마다 다 발목 잡아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요. 지금 지금 우리 이거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.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까지 지금 인용할 정도로 실제 그렇죠. 이제는 뭐 민주당이 국회는 내 거. 이제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도 다 내놔라. 우리가 개혁 과제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발목을 잡고 경제 살리는데 상당히 거침이 되는 이게 중대재해법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 확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어민과 관련되는 뭐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거꾸로 지금 새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협치고 지들이 뭔가 원래 뭐 그 사랑은 뭐 내리사랑 하듯이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물꼬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거는 한 톨도 못 내주고 네 거는 다 내놔 이런 상황을 하니까 이 김재섭 당선인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막 간지 좀 오래됐죠. 그렇죠. 벌써 오래됐지. 막 간지 사실. 오래됐죠. 예.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민생 위하는 척하면서 지금 25만 원씩 한 가구당 100만 원씩 13조를 풀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 망쳐보자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여기 뭐 부채 천조시 된 거 다 아실 분들 다 아실 거고 1년에 갚아야 되는 국채만요 100조예요 100조. 네. 지금 그래서 국채 기한이 만기 기한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문재인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알토란 같이 긴축 재정으로 모아놨던 것 본인이 다 써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어온 것 아닙니까? 그때 또 이 예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속 추경을 하고 국채 발행해서 그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로 쓰이는 게 연간 27조. 그렇지 27조. 네.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의 4.4%. 그렇죠. 4.4% 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것도 원금 빼고요. 이자만. 그러니까 원금을 못 갚는다는 거잖아요. 계속. 그렇게 되면은 또 이번에 또 14조나 해가지고 또 현금성 퍼주기 하자고 지금 민주당 난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달짝지근하지 우리 아이들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청년들 위하는 척하지 말고 이런 기조로 민주당이 외치는 기조로 가면요. 지금 20대인 청년들이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이때는 어깨 한번 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때 근데 더 무거운 짐을 지금부터 지우고 있는 겁니다. 이거 못 벗어나요.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로 나라 걱정을 하는 정당이 아니다. 자기들 표만 계산하는 정말 이기적인 정당입니다. 이거를 좀 알아야 될 텐데요. 국민들이 걱정이. 그렇습니다. 퀸 짱가님 지금
2030 표심도 지금부터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들이 나중에 4050이 맞아요. 될 텐데 정책적으로 다가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우리가 해야 되고요. 지금 모닝글로리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, 국회의장 다 가질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 세력 회초리를 피할수록 국힘은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지지 기반도 없고 대통령 또 참 어쨌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의 원칙은 지키면서 또 그 원칙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제스처 또 쇼도 할 때는 해야 된다. 그런 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